오늘 저는 바이킹스 워프의 대표 메뉴들을 포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SNS를 보는데 랍스타 무한리필로 유명한 바이킹스 워프에서 배달을 한다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늘 랍스타만큼은 푸짐하게 먹고 오던 곳이라 배달 음식은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배달로도 랍스타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지, 가성비는 좋은지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바이킹스 워프의 대표 메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모둠에 랍스타찜, 모둠 해산물, 모둠 초밥 이렇게 총 4가지로 가격은 28만 9천 원이에요. 이 정도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3명이서 바이킹스 워프를 즐기러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돈인데요. 비쌉니다. 원래는 쿠팡이츠라는 배달 어플에서만 배달이 되는데요. 저는 위치상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직접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 포인트에서 배달 음식을 테스트 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이킹스 워프는 지점이 몇 군데 있지만 이곳 영등포점에서만 배달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 매장에 전화 후 픽업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땐 이 큰 박스가 랍스타 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안에는 절임 채소와 레몬이 들어있고 봉지라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랍스타 오픈해 볼게요. 오, 비주얼은 좋습니다. 다 먹기 좋게 손질되어 있고 랍스타 대가리 밑에는 볶음밥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복이 있잖아요. 전복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보기엔 크지만 안에 살은 이렇게 작습니다. 오늘 랍스타의 집게발이 생각보다 살수율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다음과 같이 전복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전복은 3마리가 들어있네요. 보통 랍스타는 몸통 쪽을 만져보고 살수율을 확인하는데요. 살수율이 좋은 걸 골랐음에도 이렇게 집게발이 빈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 다 끝냈고요.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랍스타 무한리필이잖아요. 집게발부터 맛을 볼게요. 좀 초라하죠? 확실히 살수율이 떨어지는 랍스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맛은 비슷한데 살을 씹었을 때 그 통통함과 자체의 단맛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썰어둔 지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과일을 먹는 느낌? 그리고 다음은 회로 많이 먹는 부위죠. 바로 꼬리. 사이즈는 지금 이 정도인데요. 그래도 완전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나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꼬리살도 안쪽에 이렇게 손질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겼습니다. 상당히 질겨요. 제가 볼 때 이미 익힌 걸 데워서 준 건 아니고 살아있는 랍스타를 삶아서 준 건데 아무래도 배달하는 그 시간도 있고 제가 촬영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식어서 질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스타는 제가 예전에 큰 것도 먹어보고 작은 것도 먹어봤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꼬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질겨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2kg짜리 랍스타 꼬리는 지금 여기 있는 다른 메뉴처럼 회로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랍스타 말고 기존의 무한리필에서 제공하는 작은 랍스타를 양껏 제공하는 게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랍스타 볶음밥. 지금 랍스타 머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봐선 안에 있는 내장과 밥을 볶은 것 같은데요. 이 볶음밥은 여기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는 랍스타 내장을 곁들여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야, 이게 따뜻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볶음밥은 찰기가 많지 않아서 밥알 하나하나에 양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태국 요리에 쓰이는 새우기름 내음과 추가적으로 들어간 듯한 랍스터 살, 내장이 가지고 있는 은은한 고소한 맛까지 제가 먹어본 해산물 볶음밥 중 제일 맛있는 볶음밥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양도 약 2인분 정도로 푸짐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것만 따로 팔면 저는 또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볶음밥을 먹으니까 라면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포장에 이렇게 봉지 라면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아마 랍스타 다리를 넣고 끓여 먹으라는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먹었습니다. 랍스터 라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줘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살수율이 부족해서 준 전복찜. 전복찜 사이즈는 완전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바이킹스 워프에서 회로 제공하는 전복을 이렇게 삶아서 준 것 같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움이 있는 전복찜이었어요. 뭐 더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전복찜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랍스타찜의 구성을 골고루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이 랍스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집게발의 살수율이 떨어져서인지 감질만 나게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스타찜 하나에 21만원이잖아요. 차라리 1, 2만원 더 보태서 바이킹스 워프에 가거나 수산시장에서 사 먹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랍스터 전문 식당과 가성비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랍스터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주문한 것 치고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바로 모둠초밥. 총 12피스에 24,000원입니다. 지금 구성은 감태를 감싼 광어, 성게를 얹은 광어 지느러미, 연어초밥 2개, 참다랑어 중뱃살, 참다랑어 배꼽살, 홍새우, 간장 홍새우, 삶은 새우, 계란, 유부, 그리고 전복찜 반쪽과 후식으로 오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치부터 성게, 전복까지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유부와 시제품 계란구이, 비교적 저렴한 초밥들이 들어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성도 구성이지만 맛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맛을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게를 얹은 광어 지느러미 초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는 두툼하고 성게까지 얹어져 있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일단 성게가 씁니다. 그런데 성게가 쓴맛이 있다고 해서 아예 못 먹을 건 아니거든요. 이번 초밥의 경우 초대리의 간이 짭짤하고 광어 지느러미가 큰 편이라서 성게의 맛을 섬세하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광어 지느러미의 식감, 기름짐에 성게의 바다내음과 쓴맛이 살짝 묻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의 질감은 포장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말할 것도 없이 떡밥이었고요. 더 빨리 먹었다면 확실하게 리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 외의 초밥들도 회는 두껍고 밥은 작은 편이었는데요. 참치 배꼽살도 두꺼워서 너무 질겨 먹을 수 없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모둠회입니다. 이 모둠회 같은 경우는 광어, 참다랑어 중뱃살, 황새치 뱃살, 연어 뱃살, 점성어 뱃살, 청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는 각 4점씩 두툼하게 썰려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점성어가 들어있어서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감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어회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두툼하고 큼지막하게 썰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숙성이 되어 있는 광어고요. 그래서 숙성에서 올라오는 그 감칠맛, 단맛이 느껴지고 부드럽고 광어회로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어도 소금과 함께 숙성해서 식감도 살고 감칠맛도 좋았습니다. 참다랑어 중뱃살은 길쭉하게 썰어서 상당히 푸짐했고 산미와 기름짐이 주로 느껴졌습니다. 횟감은 전체적으로 일식 스타일의 숙성으로 부드럽고 깔끔했지만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어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어 잘못했어요. 청어에 칼집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청어가 가지고 있는 잔가시를 잘게 썰어줌으로써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청어는 칼집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면 먹기 괜찮은데 가시 또한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청어 자체의 맛을 음미할 것도 없이 이 가시의 이물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청어였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모둠 해산물 25,000원짜리 모둠 해산물입니다. 구성은 전복회, 키조개 관자살, 멍게, 문어 숙회, 홍새우, 삶은 소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킹스 워프는 랍스터도 좋지만 바로바로 활 어패류를 썰어주는 모둠 해산물 또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총 6종류 중에서 3종류가 시제품 같더라고요. 바이킹스 워프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 해산물이라서 현장에서 먹던 퀄리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 또한 우리가 아는 해산물 맛으로 크게 불쾌함 없이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초밥용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질겅질겅하고 자체의 맛이 연하고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이킹스 워프의 포장 메뉴들을 맛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포인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곳이 바이킹스 워프 영등포점, 이곳은 바이킹 플렉스라고 해서 바이킹 그룹의 매장들이 여러 개 있는 곳인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주문한 메뉴가 바이킹스 워프에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모둠 초밥은 어촌계에서 만든 느낌이었고요. 볶음밥은 빅가이즈 대판, 모둠 해산물은 바이킹스 워프의 해산물과 어촌계의 초밥 재료를 섞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디서 만들던지 맛만 좋으면 괜찮죠. 하지만 바이킹스 워프에서 먹었던 해산물 대신에 초밥용 재료로 구성된 해산물이 오니 이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플에서는 바이킹스 워프에서 배달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외에 참다랑어 배꼽살이 너무 두꺼워서 심하게 질겼다는 것과 청어의 장가시가 거의 제거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먹고 불편하면 바로 피드백 줄 수 있고 다른 걸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배달은 그게 어렵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총 주문액 28만 9천원, 요즘 달러가 떨어져서 인당 11만원이면 바이킹스 워프를 즐기던데 가성비, 가심비 둘 다 잡지 못했던 바이킹스 워프 배달 메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